이어서 지랩 이상록 대표님께서 폐가 한옥의 스마트한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큰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셨던 분처럼 저희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편하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폐가 한옥의 스마트한 활용이라는 겁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그냥 여기서 넘겨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시골 집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낙향을 하셔서 음식점을 하면서 저희를 키우셨는데 25년 된 굉장히 낡은 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전 가치가 전혀 없는 집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집을 고쳐서 3년 전에 1층에는 예쁜 카페가 있고 2, 3층에는 5개의 객실이 있는 저희가 이걸 스테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 방문자가 2만 명 정도 된 것 같고요. 멤버십 회원만 지금 1,000명 정도가 있고 이게 오래되고 낡은 집을 고쳐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공간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저희의 창신기지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지랩이라는 저희 회사 이름이 제로플레이스 디자인 랩의 줄임말로 아까 이 공간이 제로플레이스, 아버지가 음식점 이름으로 지으셨던 게 영가든이었거든요. 영가든의 의미를 좀 되살려보고자 제로플레이스라고 지었고요. 저희 창신기지 프로젝트는 어느 날 저는 도시설계 회사 6년간 다니면서 북촌이나 명동 이런 도시설계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저 프로젝트는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거였습니다. 형들이랑 같이, 선후배들이랑 같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저렇게 설계하고 어떤 면에서는 도시설계가 저한테 너무 좋은 직업이었는데 끝단까지 만져내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저렇게 막 만지는 걸 못 해보는 게 너무 좀 아쉬워서 집에 있는 걸로 저렇게 발현을 해봤다면 재밌게도 2013년도쯤인데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갔는데 친구가 저 프로젝트 너무 재밌게, 저희 집 프로젝트 너무 재밌게 봐서 야, 내가 동대문에 내가 살던 한옥이 하나 있어. 네가 좀 와서 저렇게 좀 고쳐주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마치 건축학 결혼 영화처럼 찾아가게 됐는데요. 이런 한옥이 있습니다. 이거 뭐지? 한옥, 동대문에 너무 번화한데 안쪽에 살짝 들어오니까 내가 정체모를 공간이 펼쳐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과거부터 유명했던 상신동 쪽방촌이었습니다. 과거 지금의 메리어트 호텔이 과거엔 시외버스 터미널이었고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는 이런 육악촌, 옛날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서 쪽방촌까지 오고 있었고 지금은 도시의 최하 어떻게 보면 어려우신 독거노인 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인데요. 친구 어머님은 1979년에 이 건물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여기서 태어나고 돌잔치도 여기서 했었어요. 그리고 강남이 개발되면서 친구 강남으로 가고 한참 벌어져 있던 이 동네를 다시 한번 그 친구가 찾으면서 저를 찾아오게 되면서 시작이 됐던 건데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진짜 한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폐가처럼 벌어져 있었고 동네에서는 젊은 비행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나쁜 짓을 하는 공간으로 되게 안 좋게 찍혀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고요. 네. 그래도 되게 예쁜 마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처참하고 비도 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이거는 신축 정도의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나마 좀 미안한 점은 게 석가래가 너무 잘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거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어느 하나 뭘 남겨야 될지 모르는 그 정도의 아주 황폐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갔어요. 8월쯤이었는데 첫
그때는 비 오는 날에서 너무 무서웠고, 맑은 날에 가니까 좀 기운이 좋더라고요. 그게 아마 마당도 있고, 나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가죽나무에서 별 값어치가 없는 나무였는데, 저희는 이 나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작업, 어떻게든 이거 고쳐서 한다고 했을 때, 이 나무만큼은 좀 되게 살리고 싶었었습니다. 제가 도시 계획을 했고, 도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 이 동네가 거의 뉴타운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박원 시장이 이 지역을 가장 먼저 해제를, 물론 주민들도 원해서 해제를 했지만, 지금 친구가 있는 밑에 동네는 아직도 일반 상업 지역의 용적률 1000%의 그 상황이죠. 이런 동네에 낡은 한옥을 고친다는 거는, 그것도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한옥을 고친다는 건 정말 친구 어머님 말로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왜 이 미친 짓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당위성은 나름 서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은 5년이었던 것 같아요. 5년 안에 어머님, 여기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만 믿어보고 한번 한옥을 고쳐보는 게 어떨까요? 했지만 어머님은 끝내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친구는 너무 열망이 큰 나머지 저한테 거짓말을 해요. 네가 투자해서 고치는 걸로 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무자 친구 행세를 하면서 이 낡은 한옥을 고치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계획 과정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게 나름의 브랜딩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기획이었습니다. 창신이 원래 저 창신이 아닌데 저희는 새로운 감성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영감을 보여줄 수 있는 창신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공간을 오롯하게 한 팀이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낡고 버려진 한옥이지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창신 한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말이면 금요일날 정말 일상에 찌든 젊은 친구들이 회사를 버리고 일로 퇴근해서 재밌게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네이밍도 어쨌든 그 관점에서 크리에이티브 하우스라고 좀 창조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집이라는 뜻을 했고, 사실 이게 창신기지라고 이름을 처음에 할 때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항상 이름을 지을 때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게 한 개의 집이 아니라 여러 개로 퍼져나가기를 되게 잘했었어요. 그게 집이 됐든 카페가 됐든 어떤 방향이든 젊은 친구들이 좀 영감을 가진 친구들이 와서 이 동네를 좀 바꿔주길 바라는 마음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있어서는 아까도 전에 발표해 주셨던 분이 말씀하셨지만 한옥은 특히나 가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로플레이스를 같이 만들었던 그 친구들은 저희보다 5살 어린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하렉클링크라는 가구 회사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모든 가구를 맞춤형으로 설계를 했었죠. 네, 그리고 저희는 이 공간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외국인 손님을 받고 그곳의 유지나 관리는 동네 분들,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말씀드렸고, 그 안에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뉴얼을 굉장히 철저하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약은 다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 가장 중요한 이 투트랙인데요. 그래도 친구는 야, 이걸 어떻게 한 채로 갈 수가 있을까? 요즘 내가 인사동을 다 별로 뛰어봤는데 5만 원이 가장 잘 팔린대. 방을 3개로 쪼개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옥을 3개로 쪼개고 방을 3개로 쪼개고 저 10평도 안 되는 한옥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을 생각했고 친구의 시장 공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홈으로 빌려주는 공간, 집처럼 빌려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친구의 바람을 받아서 내부에는 2개의 방으로 쪼갤 수 있을 만큼의 배관을 미리 이렇게 설치하자, 이런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주중에 저희가 숙박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스테이라는 공간은 주말에는 정말 잘 되는데요. 주중에는 텅텅 빕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거는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한데 주중에 너희한테 월세를 주고 주말에는 손님을 받아서 일세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익성,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모든 말을 해도 결국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죠. 보시면은 이 집은
예. 그 친구가 엄청 낮았어요. 이게 아마 한옥으로 따지면 옛날 도시형 한옥이고, 도시형 한옥에서 너무나 많은 변형을 일으키는 한옥입니다. 아마 이게 대부분의 서울에 남아있는 한옥들이 이런 환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친구가 낮기 때문에 고치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반자부터 해서 천장 구들까지 다 내려서, 최대한 층고로 확보하고자 했고요. 누수가 너무 심해서 그걸 기와를 고치려니까 2천만 원이 드는데요. 돈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징크라도 씌우면 어떨까? 1,500만 원.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골강판이라는 아주 저렴한 재료를 지붕에 덮는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단열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해서 내단열과 외단열을 해서 따뜻한 집으로 만들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중에는 저희 사무실, 주말에는 렌트하우스로 활용을 하고자 했죠.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것들의 모습을 많이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걸 남겨도 돼 할 정도의 것들까지도 외부에 이 골목길에 있는 벽돌, 옛날에 페인트까지 발라져 있는 그런 벽들은 남겼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정말 나무는 보호해주고 싶었고, 그러나 화장실은 저희가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친구가 왔을 때 여기에 로천을 하면서 바베큐를 하고 캠핑을 하면 어떨까 그랬을 때 미친 짓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현했는데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부시고 노천의 공간을 만들고 마당을 확장해서 저쪽에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없는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은 최대한 이 L자 매치로 가지고 니은자 매치를 갖고 있는 공간, 구조의 공간감을 유지하면서 내부의 벽들은 다 털어냈고요. 그러면서 그 마당하고 그다음에 아까 가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수납이나 이런 것들을 맞춤형 가구로 해결함으로써 전체적인 이렇게 짜임새 있는 공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형하고 딱 이렇게 홀딩도어 2개를 열면 마당하고 이렇게 한 20평의 공간을 오롯하게 한 팀이 최대 여기 6인까지 갖고 있고요. 6인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실제로 그냥 2명이 오는 케이스도 많고 그냥 정말 오롯이 여기서 책만 읽고 음악만 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공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집을 고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철거 과정이고요. 철거 과정은 엄청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골목길에 차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면 철거는 천정 부수기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차가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 5톤 차가 들어올 수 있으면 그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장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초반에 철거비가 굉장히 변수고요. 구조에 대해서도 철거를 하면 동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집이 무너질 만큼의 지금 상태가 되게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구조를 보강해 가면서 했고 결국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왼쪽 부분을 부셔가지고 장비를 집어넣어서 안에를 깔끔하게 털어내고 털어냈지만 저희는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구조 보강을 통해서 살려냈고요. 여기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쨌든 아까 그런 이유에 있어서 털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유형 벽돌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상을 좀 구현을 했고요. 그렇지만 저 뒤편은 그대로 된 모습이고 기와는 정말 이 사진이 없는데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덮었습니다. 그렇지만 흑층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단열만큼은 굉장히 훌륭하게 할 수 있었죠. 이게 옛날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폴딩도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한옥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워낙 돈도 없었고요. 첫 번째 쌓여진 예산 안에서 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온다고 했을 때 좀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이 한옥이라는 걸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해보니까 이렇게 초반에 봤던 그 석가래에 페인트를 벗겨내고 다시 원래 있던 색들을 발현시키니까 굉장히 훌륭한 구조가 되죠.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저 위에 있는 시간이 드러나 있는 색깔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여기에 친구가 직접 가서 맞이를 해주는데요. 저기에 있는 사진들이 자기 돌잔치였던 동네에 있던 사진 그대로 있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사진첩에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여기가 내가 살던 집이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10평의 공간이지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쓴 사례가 상식이지고 저희가 운영은 6개월 동안 저희의 사무공간으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주말에는 젊은 친구들의 파티 플레이스로 활용을 했습니다. 재미난 건 여자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것들이 일어났어요. 브라이덜 샤워하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요.
여성분들이 정말 이 공간을 너무나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글을 직접 저희한테 써서 페이스북에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이 공간에 가면 동대문이 너무 번잡한데 이 안은 정말 너무 조용하고 바람소리하고 새소리하고 나무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런 느낌에서 받는 영감이 되게 컸다. 그래서 이분은 우기의 소금사막 같은 것처럼 표현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걸 하면서 직접 청소하고 이런 걸 다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B&B를 직접 운영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를 이런 공간 브랜딩을 하고 저희가 설계를 하는 일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들이 왔을 때 너무 좋아해줬고 이런 창신기지를 만든 도전 정신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캠핑도 같이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도 찍기도 했었죠. 그리고 네이버는 여기 첫 번째 손님이 네이버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도 되게 젊으신 분이었는데 여기서 그 네이버 스토리 광고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자, 좀 아쉬웠던 에피소드는 떡집 할머니가 항상 박스를 주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좀 청소를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청소기를 못 키시더라고요. 그 단절감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다행히 옆에 동장님 좀 더 젊으신 분을 만나서 그분께 의뢰를 드렸지만 떡집 할머니의 그 박스를 줍는 걸 좀 안 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창업을 할 때 식구들을 다 모여놓고 저희 이제 전선으로 나갑니다. 지금 장이 되긴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창신기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기 산업센터에서 창신기지 말고 저희가 최근에 했던 제주도의 눈먼고래 프로젝트도 한번 살짝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눈먼고래라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제주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요즘 많이 제주에 내려가서 제주에 있는 오래된 돌집이나 창고 같은 거를 고치는 일을 의뢰를 해주십니다. 처음에 제주도에 갔을 때 이 집은 정말 너무 특이했어요. 돌집인데 마치 육지에서 바다를 끌어안는 듯한 느낌이었고 보통에는 다 앞에 길이 지나다니는데 얘는 그냥 돌담 밖으로 가는 바다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이 집에 눈먼고래라는 마치 고래들을 한 제주의 집의 이런 등의 이 그물지붕의 모습과 바다에 이렇게 톡 박혀있는 모습이 저희는 눈먼고래라는 이름을 붙여드렸고요. 제주다음을 조금 더 탐구해보고 좀 제주인들조차도 이런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살기 어려운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버려진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조금 더 한번 뒤집어주고 싶었었어요. 아까 잠깐 장소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뭐 앞에 넓은 주차장도 있고 뭐 카페도 어떻게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 저는 이것조차도 최소한의 주민의 피해가 안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딱 한 팀을 갖고 그 다음에 제주의 어떤 농가주택의 원형들을 재해석한 공간들을 만들면서 이 조천이라는 지역이 옛날에는 유배나 이 목사나가 먼저 오는 지금의 항공기가 없었을 때 배로 들어오는 가장 지역이었고요. 4.3 사건이라든지 항일운동이 있을 만큼의 그 주민들이 지역성,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식이 굉장히 깨어있는 동네고 아직도 관광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동네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회복을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원샷 원킬, 고래지붕 무조건 살리죠. 사실 포도호텔, 이타미주 선생의 포도호텔이 없었다면 눈먼고래를 만들긴 정말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디테일이나 이런 걸 전혀 풀 수 있는 해법이 없었는데 설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설레는 사실상 신축이었거든요. 저희는 고쳐야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거 신축에 대한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 어쨌든 클라이언트랑 같이 이 공간을 묵으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 호텔은 1층짜리 호텔이고요. 객실이 2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최고입니다.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하고 싶고 이 프로젝트에서 포도호텔이 있었기에 눈먼고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이 상황을 이렇게 스케치했던 겁니다. 제주의 전형적인 집이고 저기 물음표라고 찍혀있는데 뭐냐면 은가를 싸는 데입니다. 거기를 은가를 싸면 옆에 있는 똥돼지가 똥돼지가 되는 게 있고요. 우영팥이라고 제주집에는 다 이렇게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영팥을 살리고 싶었고 이 안거리 밖거리의 문화가 있는데 제주에서는 자식을 출가시키면은 안거리에서 밖거리를 이렇게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집이 이렇게 나란히 있고, 보통 세 채가 있는데 나머지 한 채는 창고거나 송아지 집, 그래서 송아지 집, 그래서 송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멍댁, 네, 똘댁, 뭐 이렇게 네,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재밌는 게 11자 이렇게 바다를 놓고 11자로 이렇게 배치가 된 거는 되게 특이한 배치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태풍이 오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배치했는지 선조들의 지혜를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 두 개의 마당과 두 개의 도체의 집을 온전히 살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벽이었던 부분을 담으로 치환하고 예, 이렇게 아까 같은 창신기자 같은 공간감을 가지고 최대한 이 지붕의 매를 살리려고 했고요. 부채이기 때문에 두 개로 빌려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초반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냥 저희는 이 제주의 원형의 집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한 팀, 이 두 채 한 팀한테 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닥을 숯불에 이때도 가구를 아주 젊은 또 가구를 잘 만드는 친구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메터라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은 폐목과 폐선 부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친구들인데요. 친구들한테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젝트였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마루 부재나 대문을 가지고 새롭게 가구를 만들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룻바닥을 그대로 번호를 다 살려서 이렇게 다시 붙여가지고 침대로 만들었고요. 그 대문은 저렇게 테이블과 저희 화장실 문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게 메탈메탈 디자인에서 안 들이고 새로 만들어진 가구 역시도 되게 제주스러운 느낌을 갖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지금 보이시죠? 그 주차장에서 틀을 짠 다음에 똑같이 스케일을 맞춰가지고 크레인으로 떠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옆을 다 저렇게 물 구배나 이런 걸 줘가지고 근데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고 5개의 팀이 왔는데 다 포기하고 갔었습니다. 마지막 팀이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서 골조부터 방수부터 징크까지 너무 이 지분을 따지면 외제차 한 대 값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 지분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눈먼 거에 대한 느낌을 이해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색깔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런 벽에 있는 현관들까지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 비포 애프터 보시고요. 이건 김재현 사진 작가님이 담아주신 눈먼 고래 모습. 저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눈먼 고래 모습이 너무 잘 살린 거였고, 작가님 사진을 찍으러 와주셨을 때, 그 얘기 다음에 하고, 그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고래 뱃속에 들어온 것 같다는 그런 평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저런 석살의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고래의 같은 등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원형의 지붕이다 보니까 색깔을 이렇게 원방향으로 돌아가는 저런 것도 되게 신기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 제주집을 고칠 경우에는 저 색깔에부터 해체해버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걸 살린다는 게 정말 위험적으로 만만치 않거든요. 해보니까. 네. 가장 감동이었던 거는 김정 작가님이 크레인 한 대 불러줄래? 해서 크레인을 불러서 사진을 찍는데 정말 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로고를 만들 때 사실 처음에 아까 로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꼬리는 이걸 보기 전에 그 캘리그래퍼가 이걸 보면서 디자인했던 건데 진짜 서로 다 감동했어요. 진짜 꼬리가 나왔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걸 만들면서 이효리 씨가 제주에 내려왔었잖아요. 언젠간 이효리 씨, 이상수 씨 부부가 이 작업을 보고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에 서로 했었는데 정말 올 겨울에 전화가 와서 이곳에서 자신의 제주 화보 촬영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실제로 이 공간에서 찍었었는데요. 정말 저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의 작업이 즐겁게 보는 이유가 결국 그 지역에 있는 버려져 있던 공간 자원을 최대한 살려내서 지금에 있는 친구들, 어떻게 젊은 친구들, 지금의 가치에 좀 부합해서 살려냈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포럼의 주제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간들을 재밌게 활용할 수 있고 재미가 아니라 회사 만드는 과정상에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노력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국내에 한국의 이 시골에 아주 버려져 있는 그런 농가들까지도 살려낸다면 너무나 멋진 스테이지를 탄생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이상욱 대표께 발제를 부탁드릴 때 저희 지금 도심 한옥에 굉장히 노후화된 한옥들이 많이 멸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옥들을 어떻게 해서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은 한옥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창신기지 사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까지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으로 이 한옥을 풀어나간 것 같아서 어쩌면 한옥을 활용하면서 다른 수익이라든지 이런 창출도 하고 동네 분위기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요소도 가미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안을 살린 주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을 직접 들어보니 더 앞으로 추후 이러한 방안들로 조금 남겨진 노후화된 한옥들을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